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환경위기 시대의 독특한 현상들이에요. 자,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도 펼쳐지네 라는 사례들 모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러한 변화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 직업적인 기회, 산업적인 기회를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현상은 아니 세상에 세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독일로 가보시죠. 독일의 쇼핑몰 안인데요.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일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패닉, 지구가 불타고 있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세일 행사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세일 행사하면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되겠죠. 근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또 반대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왜 세일을 반대하느냐?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세일 행사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게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과생산, 과소비, 과폐기에 반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절약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들의 주장은 그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택배 과정에서 또 운송을 하면서 CO2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입장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일을 반대하는 이유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기업이 만약에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면은 일부의 사람들은 뭐 주주들 같은 사람들은 자본을 축적해 둘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만약에 한 30년 뒤에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렇게 환경을 파괴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반 사람들,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살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딜레마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직업적인 기회, 산업적인 기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니, 요번에는 더 웃겨요. 자기네들이 옷을 만들어 놓고는 옷을 사지 말라고 홍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브랜드의 정체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러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Better than new, 새 것보다 낫습니다.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 사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사서 오래 입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새 거는. 자, 그리고 살 거면은 웬만하면 중고로 사 입어라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펼치냐면은 이러한 패션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위해성도 꽤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입고 버리고 유행도 빨리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옷이 거의 뭐 의복이 아니라 놀이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산 과정, 유통 과정,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threadup이라고 해가지고 How dirty is your closet? 당신의 옷장은 얼마나 더러운가? 한마디로 당신이 사들인 그 옷들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CO2를 배출했는지 계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자, 11개의 문항이 있고요. 얼마나 옷을 자주 사는지, 얼마나 옷을 빌려 입는지, 빌려 입으면 좋은 거니까 환경에. 자, 그리고 건조를 할 때도 그냥 공기 중에 건조하냐, 아니면 그 건조기 제품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배출 효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삼성이나 LG는 지금 건조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에는 편리하지만 지속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에 답을 하게 되면은 당신이 배출한 CO2 양, 그리고 평균적인 CO2 양이 나오는데 그걸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또 재미난 거 그걸 어디에 비교하냐면 그 CO2 양이면은 비행기 몇 번을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을 보통 배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에 비유를 하는 이유는 비행기의 배출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다음 현상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월드 투어를 중지한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밴드인데요. 그들의 정체는 바로 콜드플레이예요. 자,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공연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몰려들고 티켓도 구하기 힘들었던 건데, 자, 그때 보신 분들은 행운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작년 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환경에 유익할 때까지 월드 투어 중지하겠다. 자, 그래서 계획은 한 1, 2년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투어가 지속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이 이로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션은 일단 월드 투어 하면서 비행을 줄여보자는 거,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을 활용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고요. 과연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계 투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둘 수도 있는 거고요. BTS도 거기에 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관련해서 또 비행기 얘기 좀 더 드리자면은 교통수단 중에 어떤 것들이 CO2 배출이 제일 많냐? 1위는 재밌게도 국내 비행이고요. 2위가 장기 비행이에요. 해외 비행 같은 것들. 아니, 상식적으로 멀리 갈수록 CO2 배출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국내 여행이 더 많냐면은 이륙할 때 내뿜는 양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을 많이 하면 할수록 CO2 배출이 많은 거니까 그러면 해외 여행 가지 말고 나 제주도로 여행 많이 다니는 게 환경이 이롭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비행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 보니까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스웨덴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플라이트 쉐임 운동, 비행 부끄러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고 여행 다니는 게 환경에 해로운 건데 부끄러운 일 아니냐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차 여행이라든지 배를 이용하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건데 한국은 이제 거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통일이 되게 된다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을 전달드리다 보면은 한국은 환경 보호하기 참 어려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와 참여가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이에요. 자, 이번 소식은 넣을까 말까 참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디카프리오가 그렇게 냄새난다라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면은 저 꽃미남의 전형이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냄새가 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 2012년에 한 루머성 기사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샤워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하고 데오드란트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뭐 이유야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분이 환경보호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신의 첫 번째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 환경 생각해서 샤워를 덜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자친구가 레오가 그녀보다 환경을 더 좋아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루머성 기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 웃기죠? 사실 목욕이라는 걸 생각해 보더라도 위생 개념 자체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위생을 신경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목욕, 역사의 속살을 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위생관념, 목욕의 역사에 대한 책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소식은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미트 프리 먼데이라는 캠페인이고요. 월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말자는 캠페인이에요. 이거를 시작한 사람은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멤버가 시작을 한 거고요. 이분도 굉장히 큰 환경운동가시죠. 대표적인 비디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도살장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자, 이 영상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겠고요. 13분 동안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육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동물 복지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 건강에도 지나치게 먹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의 채식주의자들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자, 위키피디아 자료를 봤더니요. 1등 국가는 인도네요. 31%. 아무래도 종교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다음에 브라질, 스위스, 대만도 높은 순위입니다. 자,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로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5%가 채 되지 않아서 이번 도쿄 올림픽 준비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는데 채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많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소개해 드릴게요. 완벽한 비건 한 명보다 다수가 육식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식품이 늘 소개해드리지만 버거킹에서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임파서블 와퍼라는 채식 버거, 서브웨이에서도 비욘드 미트 이용해서 채식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저러한 제품들의 주 타겟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주의자, 일반 분들이라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분들은 그냥 콩이나 버섯 같은 거 드시지 저런 거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환경 생각하고 건강 생각해서 저런 거를 먹게 한다면은 좀 환경이 이롭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버거킹에서 얼마 전에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같은 그릴에 채식 패티와 일반 고기 패티를 구워가지고 채식 패티가 오염됐다라고 고소를 당한 거예요. 참 쉽지 않다. 환경보호 쉽지 않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한국에서는 제일 쉽게 채식 버거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롯데리아 가시게 되면 이제 미라클 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월요일에 고기 없는 월요일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점심시간에 뭐 먹을까 고민되신다면 저 버거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다른 버거들과 비교를 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한번 저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비밀샵이라는 비건 사이트를 알아냈는데 거기에 대체 육류로 월요일마다 15% 할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저 사이트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죠. 자, 다음 6번째 현상은 버거킹에서 플라스틱 장난감을 녹이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런 플라스틱 장난감들 판매하잖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데 멜트다운이라는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결국에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가거나 바다에 버려져가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건데, 자,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갖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줬던 플라스틱 장난감들 버리고 맥도날드, 타사의 제품들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녹여서 새로운 놀이 방법,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저러한 쟁반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트다운 캠페인을 통해서 320톤의 플라스틱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또 재미난 사실은 이 캠페인이 이 엘라, 캐틀린이라는 두 소녀에 의해서 촉발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 소녀들이 자기네들이 원치도 않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받으니까 이거 환경에도 안 좋아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체인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원서를 올렸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장난감 산업에서도 친환경적인 열풍 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7번째 현상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는 AI 기술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꽤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6.7%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AI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노라는 AI 스마트 쓰레기통이고요. 인공지능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그게 어떤 식품인지를 컴퓨터 비전으로 파악을 하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그 비용을 저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버리는 그 쓰레기가 이만큼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절약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띄워 넣은 이유는 결국에는 AI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자, 다음 8번째 현상입니다. 자, 알프스의 스키장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프스 하면 우리가 흔히 이러한 모습, 만년설, 그리고 거기에서 쫙 즐기게 되는 스키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그 지역에 이런 스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19세기 이후에 알프스 지역의 온도가 2도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전 세계 평균 1.4도인데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눈이 안 온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전에는 눈이 안 오면은 알프스 봉우리에 있는 눈을 갖다가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봉우리의 눈도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인 눈으로 지금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알프스 주변에 200여 개의 스키장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2050년 이전에 알프스 지역의 스키 관광이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의 로버트 스테이거 기후변화 교수의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슬픈 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무섭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마지막 현상입니다. 디지털 탄소 배출의 진실 게임인데요. 자, 디지털 탄소 배출이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나 스트리밍 비디오, AI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할 때 서버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자, 한 가지 논란을 일으킨 기사는 이겁니다. 빅띵크라는 곳에서 30분짜리 넷플릭스 영상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6.28km를 운전하는 효과에 CO2가 배출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내가 넷플릭스 보게 되면은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네라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놀랐는데 반박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매셔블에서는 스트리밍 TV가 기후에 나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무시하라.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매셔블의 주장에 따르면 이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집약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냥 복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리고 대형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CDN이라고 해가지고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분산형을 써가지고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데이터 센터 미국 전기 사용이 2%밖에 안 되고 온실가스는 0.3%에 불과하더라.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 인프라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30분 보게 되면 CO2 0.2kg 나오고 운전을 하게 되면 30분 동안 1.8kg, 그러니까 운전이 9배가량 더 배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우리가 알기 힘들죠. 왜냐면 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저렇게 연구를 했을 때 그리고 스폰서를 해주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참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AI 생산이 자동차보다 5배 지구에 나쁘다라는 뉴 사이언티스트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AI 생산에 있어서 284톤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계산 집약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사건 때문에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알게 되셨잖아요. GPU나 그런 시스템,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 재생 에너지로 이런 것들 전기를 충당하는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지 않고 높아지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점. 자,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참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환경위기 시대에 아주 독특한 현상들을 모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참 이게 환경 보호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자, 우리 고기만 하더라도 일단 맛있잖아요. 그거 끊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고기 너무 먹으면 환경에도 안 좋고 동물한테도 안 좋고 미래 세대들한테도 안 좋고 하니까 공존을 생각해야 되느냐. 둘 다 이제 일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편리한 제품들을 쓰게 되면은 우리 생활이 너무 편리해지는데 이것 덕분에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건강,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지 않느냐, 아니면 경제를 살리자라고 주장하려다 보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느냐.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지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현재에 대한 가치를 더 우선시 생각할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지 둘 다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 드리기가 참 힘든 것 같고요. 그래도 중요한 사실,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로는 어렵고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요구 속에서 우리들은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소식 전달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한 소식,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